아니 그런 건 아닌데 대본에 없는 건데. 아니 맞죠? 뭐 인터뷰를 하다 보면 즉흥적인 것도 필요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인맥 중에 굉장히 액티비하시고 뷰티 업계에서 또 내노라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십니다.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 전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뷰스컴퍼니 대표 박진호입니다. 뷰티만 전문적으로 사실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그 다른 마케팅과 뭐가 다르냐 했었을 때 뷰티는 단순히 컨텐츠뿐만 아니라 뷰티 전반적인 에코시스템까지 다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뭔가 뭐 유통이나 아니면 이커머스 관련해서 그쵸. 연계할 수 있는 마케팅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보통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올리브영, 그리고 이커머스, 홈쇼핑, 그리고 D2C, 자사몰 그래서 4가지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좀 주실 것 같아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그냥 편하게 계속 편하게 하세요. 네. 그냥 뭐 지어내진 않을게요. 이거를 이제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내가 박진호 대표님이랑 어떻게 알게 된 사이지? 나도 지금 그 고민하고 있었어요. 네. 진짜.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네. 알게 된 분이셔서 네.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아모레 퍼시픽 퇴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할 즈음에 맞아요. 박진호 대표님 처음 만나 뵀던 거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사무실을 제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던 맞아요. 친구들을 사귀었을 때 네. 그 카테고리별로 관심사별로 사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뷰티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같이 공통으로 얘기할 수 있는 주제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네. 그 요즘에 활동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 그 포브스 코리아 2030 파워 리더 중에 20명 안에 선정이 되셨다고. 네. 이건 뭐예요? 포브스라고 이제 미국 경제 잡지가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이제 포브스 코리아가 이제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매년마다 IT, 테크, 뭐 라이프스타일, 뭐 뷰티, 패션 이렇게 해서 20명을 선정을 하는데 되게 또 운이 좋게 또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클럽하우스가 엄청 유행했잖아요. 유행했었잖아요. 그 안에서도 모더레이터 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또 제가 또 즐겨 듣고 이랬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면 뭔가 새로운 매체나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또 좋아하고요. 제가 시작하게 된 배경 자체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을 때 페이스북 페이지를 10,000명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1000만 명이요? 네. 1000만 명? 많은 매체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마케팅과 세일즈 방식들을 배우게 됐고 제가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어느덧 벌써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 10년 동안 한 업계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진짜 지루해요.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한 분야만 계속 보면 똑같은 것만 하잖아요. 네. 저는 사실 뭐 되게 새로운 것들 사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작년에 이제 클럽하우스를 했었던 것 자체는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뷰티 이 전문성보다는 제 사고방식을 조금 깨우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각자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정답은 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트링크 박현석 대표님과 함께 그 브랜드를 만나다라는 세션을 운영을 하면서 40개 브랜드들을 좀 인터뷰를 했었죠. 거기에 이제 뷰티 브랜드들도 있었고 네네. 이너 뷰티, 그리고 F&B 아니면 뭐 세무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좀 궁금했었던 사항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저희 분야를 이제 볼 수 있는 객관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네. 그런 장들을 계속 네. 시도를 하셨다는 게 저는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보면은 뷰티 업계에 굉장히 막 핫하고 이런 브랜드들 어제도 이제 미팩토리 이창현 대표님 인터뷰하고 그 전에 뭐 APR이나 아니면 블랭크나 라이징하는 브랜드 특성들을 보면은 뷰티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서 또 다른 분야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랬었던 분들이 이 뷰티 업계에 오면서 혁신을 많이 일으키는 게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딱 뷰티를 너무 많이 잘 알아도 오히려 거기 안에 빠져서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뷰스 컴퍼니가 이제 마케팅 전문 회사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뷰티 쪽에 이렇게 파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협업하는 브랜드나 유통 채널 같은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디랑 많이 일을 하세요? 뭐 지금 업계 분들도 많이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다 올리브영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브랜드가 성장하고 하려면 재구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재구매를 한다는 거는 그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그쵸. 다시 내가 내 돈 주고 구매를 하는 거니까 맞아요. 찐 사용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 뭐 파레토 법칙이라고 뭔가 20대 잠재 고객이 80% 이상의 매출을 낸다. 그래서 눈덩이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되게 작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큰 눈덩이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작은 눈덩이 회사들도 있는 거죠. 그럼 그 회사들 맞게 또 처방을 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D2C로 가야 돼요. 자사몰로 가는 게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그래서 자사몰로 와야지 브랜드도 자기 고객들을 확보하고 더 큰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맞긴 하겠지만 계단식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뭐 특성상 D2C가 잘 먹히진 않거든요. 잘 먹히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더는 질문이긴 한데 D2C를 잘하는 브랜드가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저는 APR. APR?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미디어 커머스로 큰 기업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확보했었던 회원들 가지고 되게 플레이를 되게 많이 잘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메디큐브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회원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을 또 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이 정도 금액을 내면은 더 큰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 화장품 업계라고 하면 아무래도 뷰티 크리에이터의 시장이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잖아요. 뷰스 컴퍼니에 약간 소속된 크리에이터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 만한 대표 크리에이터가 있으신지. 또 MCN 회사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 MCN 회사는 아니고요. 마케팅 회사입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이 흐름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페이스북이 유행했었을 때는 미디어 커머스가 굉장히 많이 떴고 결국은 영상이나 아니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도 또 있었고 근데 그 전 시대는 사실 네이버 지금도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 되게 시스템적으로 상위 노출을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거든요. 2019년도부터 다시 이제 인플루언서 사업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쭉 하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크리에이터는 이지은 다이어트. 저희도 이제 뷰티 이외에 뭔가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 확장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뷰티 인플루언서보다는 뭔가 이제 좀 다이어트나 아니면 댄스 이쪽으로 조금 확장을 시키면 저희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실례가 안 되면 여기에 그 이지은님한테 저희가 통화를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뷰스 컴퍼니가 어떤지 장점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크리에이터 입장이 조금 더 궁금해요. 대본에 없는 건데 맞죠? 뭐 인터뷰를 하다 보면 즉흥적인 것도 필요하잖아요. 영상 통화를 걸면 돼요? 화면에도 나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뷰스 컴퍼니의 장점을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뷰스 컴퍼니의 장점은 광고나 그 협력 요청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기획에 쏟을 에너지도 되게 부족한데 거기에 아무리 좋은 연락들이 많아도 그거를 고르다 보면 시간이 다 낭비가 돼서 제가 예전에는 그냥 그걸 그냥 통째로 날렸었어요. 그거 고를 시간에 그냥 내 할 거 하자 좀 이랬는데 근데 솔직히 광고가 나쁜 게 아니라 같이 움직였을 때 사람들한테 좋기도 하고 저한테 조금 레퍼런스가 쌓이기도 하잖아요. 그 담당 팀 직원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희 협력하는 그 메일을 다 컨택을 해서 저한테 좋을 만한 것만 정리를 해서 저한테 요청을 해주세요. 잘할 수 있는 부분만 정확하게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크리에이터면 이제 지은님이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은님이 또 끌고 나가시는 거고 하지만 이제 이런 광고나 마케팅 관련된 부분들은 확실히 저희 쪽에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 가치관을 되게 중시해준다고 느껴진 게 아무리 금액이 높은 그 광고건이어도 제가 다이어트 약 이쪽으로는 방향성이 아예 안 맞거든요. 그런 거는 아예 묻지도 않고 알아서 토스를 해주시고 혹은 뭐 강연 중에 아무리 금액이 낮아도 이거는 했을 때 장기적으로 좋은 기회들이잖아요. 그런 거는 꼭 저한테 확인이나 이렇게 요청을 주시고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소통이 원활하다는 지은님의 그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해주신다는 게 장기적으로 되게 도움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지은님께서 또 바쁘신데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자면